세계에 펼쳐진 바다는 아주 거대한 것으로 그것이 최신 선박일지라도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더욱이 홀로 조난을 당한다면 자연의 맹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때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무인도나 혹은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셀커크. 여러분은 용감한 로빈슨 크루소를 기억하고 있으시죠? 충실한 파트너 프라이데이와 함께 무인도에서 28년간 지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인 것은 아니에요. 데니얼 디포의 소설 속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뱃사람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하였답니다. 그는 살던 마을에서 도망쳐서 10년 동안 여러 배를 타면서 해적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1703년에 셀커크는 영국인 탐험가 윌리엄 댐피어의 배 중 한 척에 갑판장으로 고용되었는데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커크가 일하던 배가 무인도인 마스 아 티에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태평양에 있는 칠레 연안에서 6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셀커크는 선장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는 배의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는 수리를 위해 섬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선장은 즉시 셀커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셀커크 홀로 섬에 남겨졌고 배는 출항해버린 것입니다. 셀커크에 남겨진 물건은 총이나 도끼, 칼, 냄비, 성경이었고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물건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날이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셀커크는 새우만 먹으면서 다른 배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해안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 사자에 의해 해안에서 쫓겨나서 결국 섬의 내륙부에 정착했습니다. 그 생활은 생각보다 그럴듯한데요. 야생 염소 덕분에 우유와 고기를 얻을 수 있었고 양배추 야자와 야생 순무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홍후추가 좀 더 풍미로운 향미를 더해주었습니다. 또 셀커크는 고양이를 길들여 쥐의 번식을 막기도 하면서 현재 로빈슨 크루소 섬으로 불리는 마스 아 티에라 섬에서 대체로 순조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을 기다린 결과 마침내 셀커크에게 영국 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선원으로 계속 일하면서 호프집에서 그 진귀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스, 메랄린 베일리. 어느 때 모리스와 메랄린 베일리 부부는 영국 사우스앰프턴 뉴질랜드 해안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이 9m의 요트 오랄린으로 대서양을 횡단해 파나마 운하를 지나 갈라파고스 제도를 향하던 도중 갑작스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1973년 3월 4일에 커다란 고래가 요트를 덮쳤고 요트는 그 충격으로 구멍이 생겨 태평양의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다행히 가라앉기 전 모리스와 메랄리는 물자를 챙겨서 구명보트로 옮겨 탈 수 있었습니다. 식량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고 부부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바다 생물들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사람은 옷핀으로 낚시 바늘을 만들었고 낚시 기술도 익혔습니다. 부부는 빗물을 모아 식수로 쓰고 상어가 근처를 지나가면 몸을 숨기고 심심할 때는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배가 근처를 지나갈 때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7척의 배가 지나갔지만 어떤 배도 조난당한 두 사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00km를 여행하며 119일간을 고무보트 위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한국 어선인 월미선 306호의 선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태평양에 머무는 동안 부부는 각각 체중이 18kg씩이나 빠졌고 덕분에 피부병도 얻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그 모든 것은 무사히 끝났고 베일리 부부는 1년 뒤 새로운 요트인 오랄린2로 다시 한번 요트 여행에 도전했습니다. 로즈 노엘 1989년 6월 4일 오전 6시에 6.5톤의 삼동선인 로즈 노엘에 거대한 파도가 굉음과 함께 덮쳐 배가 전복되었습니다. 선실 입구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을 때 선실 안에는 공포에 질린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 글래니, 제임스 날렙카, 릭 헬리겔, 필 호프만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통가의 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뉴질랜드 연안 부근에서 그물에 걸려 그만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단순한 모험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선실 입구를 밀폐시킨 후 삼동선의 배 바닥에 구멍을 뚫고 겨우 남은 좁은 공간을 의지해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곧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무선 장치인 비콘이 작동해서 배가 난파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가 벌써 현장을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9일 후에 비콘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그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험은 살기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고 그 싸움은 총 119일간 이어졌습니다. 삼동선은 조개에 덮여 둥둥 떠다니는 작은 암초가 되었습니다. 식사 메뉴는 어설픈 키위나 생선, 플라스틱 파이프로 모은 빗물이었습니다. 로즈 노엘은 조류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돌다가 하우라키만 부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표착하였습니다. 이들 4명은 그곳에 상륙하여 빈집을 발견한 후 몸을 씻고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에는 현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4인조의 4개월의 여행은 끝났지만 아직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난파에 대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믿지 못했고 로즈 노엘의 승무원이 미국에서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끈질기고 의심 많은 수사관들조차도 이 남자들이 무고하다는 것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는 영웅이었어요. 루시 어바인과 제럴드 킹스랜드. 영국인 루시 어바인은 웨이트리스, 청소부, 석공조수, 원숭이 사육사, 파티시에, 모델 등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루시가 타임아웃이라는 잡지를 읽고 있을 때 유명한 저널리스트 제럴드 킹스랜드가 무인도로 함께 여행할 여성 동행자를 찾고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한 25살의 루시는 바로 제럴드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루시 어바인의 호주 이민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1982년에 두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의 트레스 해협에 있는 무인도 트윈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아주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낙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럴드와 루시는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렸고 이웃섬 바두족의 구조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섬에서 1년을 보낸 후에 결국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문명의 땅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지금 루시 어바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녀는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데요. 들개 등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로물랭 섬의 노예. 1761년 7월 31일에 프랑스의 호위함 유틸레호는 농장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던 노예들을 태우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모리셔스를 향해 배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항법 계기로 인해 배는 항로를 벗어나 프랑스 섬 근처의 암초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선원들과 수십 명이 사망하고 겨우 살아남은 60명의 말라가시인 노예들은 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발테르미 카스텔랑 뒤 베르네 중위가 그 후임자가 되었고
그의 지도 아래 조난당한 사람들은 승무원과 노예 각각을 위한 2개의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머지않아 섬에는 대장간과 용광로가 생겨났고 섬에서 탈출해서 사람이 사는 땅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배의 잔해로 새로운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 9월 27일에 122명의 승무원이 프로비던스호로 섬을 떠났고 60명의 말라가시인 남녀는 무인도에 남겨졌습니다. 헤어질 때 카스텔랑 중위는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든지 구조선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는 가혹한 시대였지만 중위는 모리셔스에 도착하자 이 약속을 잊지 않았고 당국에 노예들을 위해 배를 보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영국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프랑스 식민지는 공격 시 방어하기 위해 모든 배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스텔랑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가 파리에 도착해 그 일에 대해 밝히자 프랑스 여론은 동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말라가 시인들은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곧 잊혀져 갔습니다. 그동안 말라가시 사람들은 새의 깃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산호 조각으로 볼을 쌓기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구조선이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근처를 지나는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해안에 망루까지 만들었습니다. 1773년에 드디어 배가 나타났지만 암초와 강한 조류 때문에 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른 구조선이 섬에 도착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말았어요. 배가 난파된 지 15년 지난 1776년 11월 29일에 군함 도핀호가 섬에 도착해 모든 생존자, 즉 7명의 여성과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이 배의 함장이었던 사람이 트로물랭 라니구이 사관으로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조난의 무대가 된 트로물랭 섬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보실 만한 새로운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인데요. 하지만 언제나처럼 잠깐이에요. 여러분, 곧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